네, 선부엔제 파트너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마 여기 또 오늘 정말 이제 또 귀한 시간 쪼개서 오시는 또 대표님들이 또 여기 자리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구미랑 또 이쪽 지역 기반으로 해서 뭐 제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또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 이제 사업 일구 오시는 대표님들 많이 또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어떤 투자의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은 저희도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산업에서 특히 이제 기존 산업에서 했었던 고민들을 어떻게 또 미래 사업으로 연결할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의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한 회사여서 아마 저희의 그냥 시행착오 이런 과정들이 또 그냥 대표님들께 또 다른 좀 어떤 영감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또 이렇게 세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타이틀은 좀 거창하게 준비했는데요. 스타트업 투자와 기존 산업의 연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투자라는 것과 또 이제 미래 사업이라는 연결고리를 저희가 어떻게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찾아왔고 지금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커넥팅 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어떤 회사의 미션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원장님께서도 이제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도 이제 연결이라는 이제 컨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추구했던 거는 저희도 이제 기존의 전통 제조 산업에 속했던 조직에서 어떻게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여러 가지 뭐 또 방법들이 있는데 뭐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대학 아니면 연구소들의 이제 기술들 그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 가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선과 면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저희가 좀 추구했던 미션이고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일단 저희 히스토리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고 저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부엔제 파트너스는 저희 이제 설립한 지 한 만으로 6년 차 되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투자 일들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의 이제 모태가 되는 건 이제 선부공업이라고 해서 이제 부산에 있는 그 조선 분야의 제조 기업입니다. 제조 기업이고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조선에 들어가는 뭐 핵심 모듈들에 대한 제작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선 분야도 이제 친환경에서 이제 CO2가 없는 연료들이 이제 계속 조선 분야에서는 계속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 그게 또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 분야에서는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그 기존의 등유를 떼서 그 좀 퀄리티가 낮은 기름을 떼면서 이제 CO2가 많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이제 LNG를 이제 연료로 쓰면서 그러면 이제 CO2가 자연적으로 또 많이 또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에 관련된 모듈들 기술 개발을 또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저희 그 선부공업 저희 이제 모태가 되는 기업의 이제 주된 부가가치는 이제 그쪽 사업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이 세 분과 같이 2015년 9월, 그러니까 6년 반 전에 여기 이 회사의 이제 사업 기획팀으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제조기업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조기업, 특히 이제 조산업 쪽에서 어떻게 미래 산업을 만들어 갈까, 이 조직 안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획팀 소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동 대표로 계신 이제 최영찬 대표님,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랑 맨 왼쪽에 있는 고독상무 이제 현재 저희 선부엔젤의 핵심 경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렇게 3명이 처음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이 저희 이제 그 모태가 된 선부공업을 봐도 참 많은 저희가 이제 지금 돌아와서 이제 회고를 해보면은 되게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게 6년 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조선 쪽의 모듈에 이런 아이템의 수익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조선임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이제 좀 꺾인다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고
불과 이제 제가 입사했을 뭐 6년 반 이제 그때로 되돌아가면은 그때는 이제 LNG 쪽에 이제 그 어떤 모듈 기술들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희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선보공업이 정말 큰 R&D를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제 코스트라고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그런 투자들을 계속 이제 해가는 거 보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냥 손익관점에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제 2020년, 2021년에 이제 어떤 실적들을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LNG 쪽에 이쪽의 부가가치와 어떤 매출과 이익이 이제 크게 올라가고 이제 거꾸로 기존 사업의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이제 뭐 거의 없어지거나 오히려 이제 적자가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상황이 바뀌는 것들 보면서 이런 좀 어떤 기술에 대한 뚝심 있는 투자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른 산업, 다른 또 미래 사업에 어떻게 연결할까 굉장히 좀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이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6년, 7년에 이제 호흡을 두고 이제 제가 이제 짧은 경륜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보엔젤을 설립한 거는 2016년 2월 말이었습니다. 이제 만으로 이제 6년이 이제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선보엔젤을 설립했을 때의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기존 조직에서 미래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신사업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 사업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도 느끼시는 부분들일 것 같고 이게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런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데들이 공통적으로 좀 부딪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저도 이제 사업기획팀으로 입사를 했지만은 저의 역량의 대부분을 저도 기존 사업의 어떤 수익성, 이런 기존 사업의 손익관리 이런 쪽에 포커스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한 5년 후를 바라보는 미래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이게 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저도 이제 요새 이제 주변에 다 둘러보면은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미래 사업에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기존 조직 안에서는 또 이게 저희가 다양한 미래 사업들과 프로젝트들을 검토하면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회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들과 의사결정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떤 재무 관점에서 보는 의사결정 포인트들, 또 기존의 생산과 어떤 이제 기존 오퍼레이션 관련된 조직들이 보는 관점들, 또 최고 경영자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게 어떤 한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투자되고 뭔가 미래 사업들을 이제 꾸준하게 추진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의사 결정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고 오래 걸리고 이게 실행이 되고 집행이 되더라도 이후에 또 그 후에 또 오퍼레이션은 다른 팀으로 이관되면서 이게 본질이 자꾸 이제 달라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이 아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좀 저희가 결정했었던 거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선보공업 입사하기 전에 저는 좀 투자 쪽에 뭐 벤처 캐피탈이나 좀 이제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약간 이제 자본 쪽에도 있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존 제조기업 쪽의 어떤 사업계획 전략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이 투자 업계에서 보는 그 어떤 관점들과 방법론들을 기존 제조업에 좀 접목시키면은 되게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그런 시도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이게 투자는 투자 생태계대로 따로 있고 기존 전통 산업은 전통 산업대로의 생태계와 그 다이내믹스들이 있고 또 기술,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하는 분야가 주로 기술 쪽입니다. 기술 쪽인데 기술, 뭐 대학이나 연구소 이런 데들은 또 다른 또 세계들이 있고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좀 연결시켜 보면 되게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산업에서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한번 별도 법인에서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신속한 별도 법인에서 한번 만들어서 이런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거를 거꾸로 기존의 전통 산업에 접목하는 일들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저희 이제 선보엔젤 파트너스라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좀 독특하게 저희 이제 선보공업도 정말 내실 있고 훌륭한 기업인데 보면 이제 그 뭐랄까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부산 저희는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으니까 부산에 이제 같은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처럼 보통 이제 부산의 어떤 산업의 다이내믹스들을 보면은 보통 한 70년 중후반 이제 중화학공업 이제 육성하고 그때 조선과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시작했을 때 그 창업하신 창업주들께서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때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연령으로 치면 60에서 70대 정도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의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되게 이제 공감대들이 하나 있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게 뭐 대기업들은 저희 같은 조직을 이제 자체적으로 꾸리는 게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도 해보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예산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되고 인력 채용도 특히 이제 이걸 지방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성장해가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그 기업들이 함께 요걸 모여서 저희의 플랫폼을 좀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중견기업들을 같이 하는 이제 기업들을 연합하는 형태로 저희가 좀 더 발전을 시켰습니다. 선보엔젤도 그런 이제 기업들이 저희 주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규모가 커져서 이걸 좀 펀드라는 형태로 담아서 이제 좀 더 규모 있는 투자 펀드나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뭔가 좀 외연을 확장해야겠다라는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사로 있는 라이트하우스, 여기는 이제 좀 더 규모 있는 완전 그냥 펀드의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이제 그런 회사도 만들게 되었고, 이제 그런 축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투자라는, 특히 이제 저희가 보는 이제 기술 분야에 좀 이제 투자하고 미래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폰트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말로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6년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분야에서도 좀 기술 쪽에 저희가 집중을 했었던 이유는, 특히 이제 저희의 근간도 제조 쪽이고 저희랑 또 같이 연합으로 같이 들어왔던 기업들도 제조다 보니까 이 제조 쪽이 본인 어떤 가진 역량을 가지고 좀 갈 수 있는 미래 산업이 어떤 걸까를 고민했을 때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IT 쪽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이거는 저희 쪽이랑은 결이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 제조 역량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분야들이 뭔가라는 고민을 했었었고, 저희는 그게 이제 기술 분야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스타트업들이 있지만은 저희는 기술 쪽에 좀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2016년 창업하고 나서 초기 한 3년에 이 분야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에 가장 잘하는 연구소들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걸 저희가 투자하고 좀 한번 키워보자, 접목시켜보자 라는 시작을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했고, 이제 그 중심을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 출연연, 그 다음에 대학원, 대학교 저희가 이제 다 봤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과기연들, 울산의 유니스트, 대전의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과기연들의 저희랑 결이 맞는 섹터의 그런 좋은 연구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춰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18년, 19년 이제 조금 더 이제 외형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이제 저희가 투자한 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제 좀 기존의 기업들, 기존의 전통 사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랑 요 미래 사업을 한번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는 조인트 벤처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같이 동참하는 기업도 유의미한 지분을 가져가고, 또 거기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도 어떤 의미 있는 지분율을 같이 가져가고, 저희가 그 안에서 또 같이 투자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투자 생태계까지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이때부터 이제 기획해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런칭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의 영역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가장 앞서가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좀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작년부터 2021년부터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저희가 좀 더 이제 지금 좀 더 이제 집중을 했었던 영역은 그린 에너지 분야였어요. 저희가 정말 다양한 또 기술 분야에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투자 성과로 보면 바이오 쪽, 뭐 신약과 뭐 메디컬 디바이스 쪽이 압도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쪽에 대한 투자 비중보다는 이제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의도적으로 이제 2021년부터 완전히 집중을 저희가 시켰고,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를 하면 2차 전지, 수소, 탄소 포집, 신재생 이쪽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 영역을 택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래 산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존의 제조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랑 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딱 제가 말씀드린 요 딱 네 가지 분야로 이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신규 투자한 게 한 90억 정도 되는데 70%가 이쪽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는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누적해서 저희 선보엔젤은 100개의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계사로 같이 저희랑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인 라이트하우스가 현재 70개 업체, 이제 합쳐서 한 170개 정도 업체에 저희가 그동안 스타트업들의 점들을 저희가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분야별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테크 분야. 근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쪽에 저희가 좀 더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좋은 기업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조인트 벤처 형태로 이제 기존의 전통 산업에 있는 기업들과 좀 접목시키는 지분 관계랑 어떤 경영의 관계를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런칭했고 또 어떤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아예 그냥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서 한번 창업해서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이제 회사들도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특히 작년부터는 에너지 쪽에 저희가 이제 단순한 어떤 지분 투자 외에도 아예 이제 경영이나 아니면 사업적인 시너지를 이제 직접 그 조직에 들어가서 같이 만드는 형태. 그러니까 지분으로 보면 2대주주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같이 사업을 만들어가는 형태를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런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분야냐라는 질문에서 이제 저는 이제 협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에서 미래에 또 포텐셜이 높은 분야가 뭐고 또 명분이 좋은 산업이 뭐냐 해서 저희는 그 중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에 이제 투자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는 좀 다른 어떤 투자 회사랑 좀 철학적으로 좀 다르게 하는 부분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의 이제 저도 이제 투자 회사에 한번 소속되어 봤고 이제 다양한 투자 회사들을 보지만 보통은 이제 어떤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말 다양한 산업에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때마다 어떤 의사결정하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게 정말 이 분야에서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냐 아니면 서비스나 이 분야에서 정말 이게 가장 잘하는 기업인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꾸로 했었던 접근 방법은 그냥 탑다운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2차 전지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밸류체인은 뭐고 이 밸류체인의 기술 트렌드들은 어떻게 가고 거기서 가장 잘하는 기업은 어딜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가장 최적화된 어떤 기업들을 좀 찾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서 좀 저희는 좀 차별화를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클러스터화 시키는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만드는 시스템부터 컴프레셔나 아니면 그거에 연관된 것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저희나 아니면 같이 하는 기업들이 어떤 전체 솔루션, 비즈니스를 만들어주고 각각의 핵심 부품들과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린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 핵심 사업 축이 이제 각각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CO2가 없는, 그리고 이제 경제성을 확보한 그런 에너지원들을 이제 수소라 하면 여기서 이제 경제성 있는 어떤 전기 에너지원을 전기 분해시켜서 이제 수소로 만드는 게 지금 글로벌에서 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연계된 어떤 수소의 핵심 밸류 체인들,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다시 전기로 치환할 때 만드는 뭐 수소 연료 전지나 이제 그쪽에서의 밸류 체인이랑, 또 혹은 2차 전지를 통해서 이 전기가 어쨌든 수소 연료 전지와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결국 밸류 체인이 모두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은 또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CO2를 포집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과 탄소 포집, 수소, 2차 전지가 이게 동떨어진 밸류 체인이 아니라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좀 가장 좋은 투자건들이 뭐냐를 거꾸로 좀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저희는 좀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좀 거꾸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저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예를 들면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2차 전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전해질이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감싸는 뭐 PC 보호 회로들이 있고, 보면 이제 2차 전지도 보면 이제 기술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2020년까지 그리고 2022년 현재 시점에서의 기술 트렌드들, 이게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그 이제 원가라든지 전기차가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를 양극재가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는 2018년에 예를 들면 투자했었던 SM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스테 조제필 교수님이 만든 양극재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런 트렌드로 2018년에 창업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업력이 2022년이니까 4년, 5년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투자했을 때 창업을 한 회사고요.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가 이런 하이니켈, 니켈이 많이 함유돼서 원가가 코발트와 같은 이제 귀금속의 원가가 낮아지고 멀리 갈 수 있는 게 현재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에 이제 부합하게 지금 성장해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상장이 되면 시가총액으로는 1조가 넘어가는 회사가 불과 설립 한 4년, 5년 차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같은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양극재는 어느 정도 좀 기술 트렌드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갔다라고 봐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좀 특히 이제 집중하는 분야는 음극재입니다. 음극재가 전통적으로 흑연에서 지금 이제 실리콘을 함유해서 하는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또 한 번 충전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이제 소재가 변화되고, 이게 실리콘이 앞으로 이제 5년 정도의 트렌드, 그 후엔 또 리튬 메탈 리튬 메탈 음극 이런 트렌드들로 이제 가게 되고,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라고 할 때도 저희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미국과 독일 다 이제 세계 탑들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기술력으로 탁월하고 또 우리랑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가장 최적화된 투자 프로젝트는 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미국 기업에 투자를 했고, 올해 거긴 또 나스닥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로, 그다음 뭐 전해질은 저희가 이제 전고체 쪽에 작년부터는 보통 저희가 한 3에서 5년 정도 후의 트렌드를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은 거기가 이제 가장 최적화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시장에서 이게 전고체가 될 건지 말 건지 할 때 좀 더 선제적으로 가장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그 회사를 키워가는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2차 전지 분야, 수소도 마찬가지로 핵심 컴포넌트별로 각 기술의 어떤 트렌드들이 있고 거기서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또 글로벌에 딱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또 투자하는 프로젝트들, CO2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탄소 포집 기업들,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세대, 2세대, 3세대 태양광 소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트렌드, 현재 볼륨을 내는 회사들 말고 앞으로 이제 열릴 그런 미래에서 가장 좀 선두가 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려고 저희는 좀 계속해서 탑다운 형태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그 다양한 투자 라인업들에서 그러니까 단순 지분 투자 말고 이걸 저희가 좀 더 의미 있게 연계한 프로젝트들을 런칭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예를 들면 이제 프론트 에너 솔루션 여기는 그 태양 전지 중에 이제 3세대, 1세대 실리콘, 2세대 유기 태양 전지인데 3세대는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 태양 전지입니다. 이게 방막에 플렉서블에 투명해 그다음에 원가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소재고 뭐 이 소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랩도 이제 한국에 있고 현재 월드 레코드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저희가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규모 있게 투자하면서 아예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회 경영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이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엘캠텍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장 저는 좀 좋은 그 보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실증으로 이제 납품했었던 사이트가 요거이고요. 이 엘캠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요 이제 그린 수소 스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통 전기, 보통 이제 신재생 전기랑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H2 수소랑 산소로 분리를 해주는 스택이고요. 요게 이제 1메가짜리 스택인데 특히 이제 유럽에서 요새 가장 많이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이제 발생하는 잉여 전기들을 여기 물려가지고 수소로 만드는 그거를 암모니아랑 LOHC로 해서 이제 먼 거리를 운반하는 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하는 보고 있는 수소 분야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죄송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저 수소 발생 장치고 저걸 얼마나 용량이 크게 만드느냐가 핵심 경쟁력인데 이제 저기는 글로벌에 한 5손가락 안에 1메가를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5개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한국 회사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솔루션들을 넣으려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요 스택 하나만 있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또 수소를 자동차나 넣어줘야 되는 뭐 컴프레셔도 들어가고 그다음 이게 수소의 순도를 높이는 장치도 들어가고 이게 BOP라고 해서 이제 주변 설계들, 솔루션의 설계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특히 이게 저희 이제 아까 이제 선보공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걸 조선과 플랜트 분야에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왔었던 업을 해왔기 때문에 핵심 역량이 사실 이게 분야만 달랐지 같더라고요,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보공업 쪽에 그런 이제 설계와 제작 역량을 수소 쪽에서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요 스택을 만드는 거 원래 이제 저걸 납품하려고 하면 이제 주변에 이 엔지니어링도 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페이퍼워크도 정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단순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의미 있는 사업 볼륨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CO2 포집하는 게 또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필요했고 이게 특히 이제 수소를 만드는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수소뿐만 아니라 또 제조와 폐기물 사이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큰 이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이런 죄송합니다. 이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또 확장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탄소 포집 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가 뭐 컴퍼니 빌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같이 하는 기업들의 물류 수요들이 서로 지역과 어떤 그 화물의 종류별로 이제 또 시너지가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물류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좀 저희가 하다 보면 이제 170개가 되는 어떤 스타트업들의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들, 뭐 마케팅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종합적으로 또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와 연계된 또 다른 뭐 또 엔터 회사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파생해서 이런 또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본재 파트너스가 그동안 누적해서는 100개 기업 말씀드린 대로 투자를 했고요. 저희가 분야로 보면은 특히 이제 그린 에너지, 제가 말씀드린 그린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크고 또 한 축이 저희가 초기부터 이제 바이오 쪽에 많이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규 투자의 비중을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기여해 주시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누적해서 한 200억 중반 정도를 저희가 투자했고 저희가 이제 100개 기업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자본시장에서 엑싯, 그러니까 회수가 된 기업이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이게 10개, 한 3개 정도가 M&A, 그리고 3개 정도는 올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펀드 시장이나 이렇게 좀 매각한 형태로 해서 또 성과를, 투자 쪽에 성과를 만들어가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표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완전 극초기, 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창업팀이랑 논의하면서 법인 설립하자마자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가 저희는 약 한 90% 정도의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었고요. 저희는 분야와 어떤 단계로 보면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통 그래서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극초기 기업들 투자를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 그 보통 이제 그 말씀하시기를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냐, 이 리스크들은 어떻게 관리하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저희 투자해보면 보통 한 4년 차부터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매년 투자한 회사들과 이제 그게 현재 어디까지 성장되어 있는지 그거에 이제 그 성적표고요. 보통 저희가 16년에서 18년 사이에 투자해서 업력이 4년 차 넘어가는 기업들은 그냥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50배에서 최대가 100배까지 현재 성장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6, 17, 18, 그러니까 4년 차 넘어가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 만들어가면서 요게 이제 좀 어떤 현금 흐름 관점에서 선순환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고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투자된 기업들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좀 성장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4년 차부터 또 이제 퍼포먼스들을 좀 이제 폭발시켜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이클들을 관리해 주는 게 저희 또 경영 관점에서 보는 KPI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뭐 M&A, 그 한국 기업에서 저희가 M&A 된 케이스가 있고 또 저희가 미국 회사 로보틱스에 저희가 가장 먼저 좀 투자를 기관으로서는 투자해서 또 작년에 그 영국의 상장 회사, 영국의 뭐 마켓 컬리어 같은 오케이도라고 하는 상장 회사에 또 인수된 케이스도 있었었고요. 지금 이제 곧 한 4월에 또 하나 또 M&A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저희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ICT 테크,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 쪽, 서비스 분야, 뭐 바이오 분야 이렇게 좀 분야별로 다양한 회사들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명이 지금 또 여러 가지 같이 이제 하는 팀들과 함께 이런 투자랑 또 이제 기업들과의 협업,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정말 어떤 미래의 신사업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모회사도 차츰차츰 이제 그 모회사라고 선보공업 저희 이제 모태가 됐던 선보공업도 이렇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랑 같이 이제 수소 쪽에 어떤 사업들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탄소 포집 쪽에도 사업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요 핵심 역량을 축으로 해서 또 다른 미래 사업들을 또 저희가 좀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제조 쪽에서 이제 특히 이제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조선 분야에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저희의 어떤 그 과정들, 그 다음에 고민들 이거를 되게 압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혹시 뭐 편하게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좀 고민되시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영호 최규환입니다. 연구기관으로 해학교에서 이제 기술에 대해서 컨택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좀 취하는지 여쭙고 싶고 그다음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말씀드렸지 아까 좀 이제 기술 분야 쪽에 완전 좀 이제 저희만의 좀 유니크한 어떤
컨택 포인트들 또 접근성을 만들어 가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초기에 노력했었던 거는 아예 아까 예를 들면 울산 과기원, 유니스트 같은 데는 아예 저희가 사무실을 그 안으로 들어가 학교 안쪽에 사무실을 넣고 거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팀을 거기서 만들어 기숙사를 잡고 서울에 있는 좋은 인력들 거기 저희가 팀 빌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이게 그냥 특히 이제 투자 회사들 보면 이제 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리모트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은 회사들만 선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초기부터 이제 유니스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게 좀 생태계를 읽어야 되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결과는 안 나오지만은 한 초기 한 1에서 2년은 특히 유니스트도 지금이야 이제 교수님들이 창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처음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창업을 해서 내가 한번 가진 아이템들을 한번 증명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밭을 갈구는 가는 일들을 좀 했었었고 그러면서 처음엔 되게 무작위로 정말 복덕방처럼 그 교수님들 와서 저희 회사에서 막 뭐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이제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왔었던 그런 게 있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대단히 효율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토양을 가꾸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다 보니까 아까 저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꾸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양극재다 하면은 딱 어떤 탑이 되는 연구실들이 딱 있거든요. 이 사업화 관점에서 봤을 때 저기는 저 랩은 탁월하다라고 하는 랩들이 딱 랩이나 스타트업. 그래서 그게 스타트업 형태로 법인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쪽을 보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도 아직 법인화되지 않은 기업들을 되게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포텐셜은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데들은 아예 저희가 좀 애초부터 어떻게 이 사업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지 고민해서 이제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법인이면은 저희가 의사결정 굉장히 신속하게 협상이나 이것도 미리 고민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아니면 랩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특히 이제 교수님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증명을 해 나갈 것인지 이제 요새는 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키온 BNT 강덕호 대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 펀드를 중견기업들과 함께 그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펀드를 운영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또 많은 사장님들께서 또 어떤 프로젝트 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네, 좀 감사드리고 이게 되게 저희도 다 이게 프로젝트들을 다루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제 경험상 보면은 많은 이제 기업을 이끄시는 이제 기업 대표님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이런 투자권들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 단순히 수익이 어떤 목표 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 내가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업 법인이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50억 정도 만드는 거 의미 있는 성과긴 한데 그게 유의미한 성과는 아니라고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좀 더 미래에 좀 의미 있는 어떤 사업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사실 관심사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두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미래 사업을 좀 한번 뿌려놓고 보자라는 관점에서는 좀 저는 다양한 다양한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아까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어떤 전체 밸류체인에서 이걸 다양하게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취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뭐 저희가 극초기의 기업들을 규모가 적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성장할 때 좀 이게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되거나 대표나 경영팀이 혹은 아이템이 굉장히 괜찮은데 이게 좀 경영 역량만 조금만 같이 하면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규모나
혹은 이제 지분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사회 아예 저희가 좀 같이 참여해주면서 이제 키워가는 이제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어떤 한 프로젝트에 그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검증한 프로젝트들이죠. 아까 이제 태양광의 케이스처럼 보통 한 그래도 3에서 4년간은 그 창업팀을 계속 지켜본 그런 경우는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어떤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좀 관심 있으면 같이 한번 투자하고 사업적인 어떤 연계점도 같이 만들어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예 이런 거를 그냥 초기부터 이제 같이 셋업해서 이제 같이 봐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제 경험상 그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제조기업 쪽에서 이 어떤 R&D의 기간을 같이 버텨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권하는 거는 좀 R&D랑 어떤 상용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때 어떤 그 경영팀이 어떤 경영 역량이 좀 이제 경영 역량의 어떤 부족으로 좀 어떤 이제 자본력도 가지고 있고 좀 어떤 사업의 도메인에서 좀 빠르게 좀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딱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해보면은 여러 가지 타이밍에 한번 이 접목을 시도해 보는데 가장 최적 지점은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저희는 좀 최대한 찾아내고 거기에 좀 맞는 회사들을 딱 기존의 이제 선배 회사랑 이 스타트업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냐라는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이 그래서 스테이지마다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답으로는 참 장황했는데 제 고민들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희 아마 이제 많은 중소나 중견 기업들의 어떤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방법으로 하나의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그 초창기 기업들한테 대해서 이제 핵심 기술을 탑다운 프로세스로 접근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배터리에서 뭐 전기 양극재가 있고 전고체가 있고 막 그렇던데 탑다운인데 이제 탑다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전고체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랩터 많이 있을 텐데 아까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뭐 토양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지만 꼭 유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수학몸들에 있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이 기업이 어쨌든 이런 어떤 기술에 있어서 프론티어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베리파이하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네, 질문 감사하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껌껌이 어떤 의사결정하는 구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산업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좀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어떤 에너지의 투자를. 그래서 뭐 2차 전지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밸류체인과 산업의 트렌드부터 그다음에 이제 기술 트렌드들이 어떻게 가는지 저조차도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이제 전체적으로 밸류체인이 가는 방향 거기서 누가 제일 탑인지 어느 정도 되게 이제 중복적으로 나오는 데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야에서 제가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의 어떤 논문들에 대한 어떤 거기서 이제 많이 인용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지 좀 이제 제 나름의 이제 검증해가는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게 그거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께서 이걸 좀 상용화하려는 의지까지 또 겸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저희도 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고 하면 100개 정도의 풀이 예를 들면 이제 밸류체인별로 저희가 만들어지고 한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직접 그 연구진들 혹은 스타트업들 만나 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숏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좀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풀에서 이제 정말 실현 가능성 높은 데들을 점점 숏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그냥 빨리 이제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건 그 성보가 중추심이 돼서 부산의 여러 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뭡니까 오늘 모종의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이 참여할 기회가 있느냐라는 질문했다고 보시면 네. 저희 항상 열려 있고요. 저희 열려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저희랑 같이 하는 기업 파트너를 이제 좀 저희도 이제 나름 이제 고민할 때 이제 어떤 고민한 지점은 이렇게 저희 이제 주주로도 참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펀드에 이렇게 출자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 저희는 좀 거기에 더해서 좀 지속적으로 같이 좀 관심 가지고 이런 좀 미래 사업들을 단순 그냥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같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한번 사업을 같이 만들어 볼 의지가 계신 분들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랑은 언제든지 저희가 좀 열려 있습니다. 예, 저희는 카본 3D 프린터를 하고 있는 나인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라이트하우스에 저번에 작년에 갔다 왔고 네. 4월달에도 그냥 한번 가도 되냐고 하니까 오라고 하셔서 가기로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투자를 받고 싶은 입장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지금 제안하는 내용이 2차전지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할 때 금형이 필요 없이 카본 3D 프린팅 기술로 배터리 패키징 기술 일부를 활용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도 하면서 투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전문가가 보시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혹은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강하면 좋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대답을 잘해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또 되게 좀 저희도 이제 저희가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 비슷한, 거기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지만은 약간 좀 수산화 리튬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이클에 이제 투자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러니까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거꾸로 이 리사이클 쪽의 밸류체인이랑 연계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태양광 밸류체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되게 원재료 의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다 외산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도 이제 양극재 투자했지만 양극재도 좀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만드는 업체들도 스스로 이제 리사이클한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관점에서 저희는 그래서 항상 이제 투자를 보는 관점이 그 밸류 체인 자체로도 굉장히 잘 해야 되지만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 저희가 투자한 회사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에 좀 연계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밸류를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또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밸류를 넣어줄 수 있는 어떤 매출과 이런 기반 아니면 그 고객 기반을 넓혀줄 수 있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할 때는 그 밸류 체인 안에서 경쟁력도 아마 어필이 돼야 될 것 같지만은,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진 리소스들, 거기서 이제 특히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서 산출된 아웃풋들이 뭘 아웃풋으로 만들어내고 이거의 고객사는 어디가 될 거냐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저희가 가진 리소스랑 연계되면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어필을 잘하는 대표님들이 사업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듣는 상대방과 어떻게 또 같이 한번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걸 또 잘 잡아내고 실행해 가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뭐 그런 포인트들을 또 잘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팅 말고 V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